네, 이렇게 과거 배우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직접 공개 사과를 하고 나섰지만 파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이윤택 씨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폭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우 김지연 씨는 또 자신의 사연까지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한, 그리고 그 보상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갖다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저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중계되는 그 영상을 갖다 봤지만 사과가 담겨 있는 사과문을 읽고 나서 구체적으로 나온 그 계획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추상적인 계획, 다시 말해서 뭐 극단 해체라든가 자기가 앞으로 연극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법적 책임, 법적인 조치만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 참가했던 피해자들이 외치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라. 그리고 성폭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의 절규하듯이 이렇게 항의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이브 장면을 보고 있었던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지연 배우였고요. 이분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고, 실제로 그 성폭행이 거듭돼서 낙태까지, 임신을 하고 낙태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와 가까웠던 그런 선배한테 그 사실을 갖다 털어놨었는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극단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또 고백을 해서 더욱더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배우 김지연 씨뿐만 아니라 이승비 씨도 오래전에 사연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극단에서 고발을 했지만 직원들이 못 들은 척하고 이후에 마녀 사냥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승비 배우의 바로 이 문제가 됐던 작품을 공연을 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배우가 공연을 펑크냈다고 알려지면서 배우가 바뀌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당시에 출연하고 있던 지인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공연을 펑크냈다. 주연 배우인데 주연 배우로서의 어떤 갑질 비슷한 걸 한다라는 식의 말을 갖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성원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극계 내에서 낙인이 찍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이윤택 연출에 사용했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이승비 배우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일이고, 실제로 이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연극계 내에서 어떻게 한 연출가가 배우를 사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영향력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보다 훨씬 더 무게를 가지고 다가가기 때문에 이승비 배우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연 횟수를 빼앗기고 나중에는 심지어 평판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자기 남자친구까지도 묵인하는 거에 더욱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폭로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연출과 관련한 권한은 좀 이따가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윤택 씨는 제 죄의 법적 책임을 포함해서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사죄를 했는데, 성관계는 했지만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그 공개 사과에서 포인트는 한 4개 정도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성추행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추행이 자신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이 연극 연출 작업을 할 때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연극계에 마치 관행처럼 있었던 선생님에 대한 예우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위성을 부여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고,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노력을 했지만 못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성추행을 시인하고 나서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고
그 수위를 갖다 조절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게 하는 부분이 한 포인트였고요. 예. 두 번째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은 서로 좋아해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일단 그 위력이 뭐 힘으로만 위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위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 두면 성폭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법적으로는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한 그리고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물증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피해자들이 입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법적인 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법적 준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좀 도와야 되는 지원들을 연극 관련 단체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연극 활동을 하겠느냐 그리고 연극 활동을 할 때 그 근거가 됐던 연희단 거리회 같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단체에 대한 책임은 대표한테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예. 자신이 실제로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다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사실상 많은 책임을 또 다른 후배들한테 돌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이윤택 씨가 이번에 공개 사과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적 자문을 거친 공개 사과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윤택 씨의 뭐 성추행,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예. 묵인을 한 주변 사람들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배우들에게 이런 상습적으로 폭력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유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윤택 씨가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연극계에서 연희단 거리회라고 하면은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삼성전자고요. 예.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평가들도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평론가들이 정말 자기 구실을 못했다라고 해서 평론가들한테 자성을 촉구하고 싶은데요. 많은 부분을 사실 알고 있고 또 작품에 있어서 일정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론으로서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우리가 주례사 평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냥 칭찬을 하고 서로가 그 칭찬을 하면 또 그런 도움을 받고 이런 식의 평론밖에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양연극촌 내에서는 거의 교주와도 같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네. 말 한마디면 배역이 다 바뀌고요. 말 한마디면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 발성인데 그 사람의 발성이 안 좋다 그러면 마치 시급하게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배우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악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극작가이면서 연출가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명망가였기 때문에 예. 온갖 곳에서 심사위원이나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말 한마디로 자신의 심사위원의 권한을 통해서 극작가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쉬웠고 또 어떤 특정한 작품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극계에 있는 많은 젊은 그 연출가들은 이런 부분들 지원금을 어떻게 독식하게 할 수 있었는지 또 지원금을 횡령한 것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연극계 특히 이윤택 씨 권력이 상당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극계에서는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이런 권위주의인 현장 분위기 구조를 좀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다라고 가능할까요? 사실은 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연극이라고 하는 작업이 서로 간의 그 팀워크를 갖다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용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은 개방이 잘 안 되죠. 사실 연습에 있어서 집중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네 팀끼리의 또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또 팀원들의 어떤 요구들 때문에 연습 공간이 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피해를 당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공식화시킬 수 있는 통로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여성 연극인들은 이런
법적 피해를 당했을 때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예. 단체들, 협회라든가 극작가협회, 연출가협회 등등, 배우협회 등등에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배우 노조, 연극 예술인 노조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노조를 통해서 그런 공식 기구를 출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미투 운동 자체가 한국 내에서는 먼저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에서의 그 성폭력 운동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를 시작으로 이제 폭로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뭐 고은 시인도 그렇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윤택 연출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는요 특성이 권력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력이 어느 정도로 용인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의지들이 그 확인을 성추행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면 성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뭐 돈을 좌지우지한다거나 인사를 좌지우지한다거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그 물리적 접촉이나 폭행을 갖다 가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권력형 범죄입니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역으로 다른 형태의 부정들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정 정도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또 자기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더 약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폭로를 해도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 권력의 어떤 서열화, 그 서열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시급히 우리 문화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반 사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경고라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좀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런 고통, 뭐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오랫동안 묵혀왔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분위기던데 혹시 앞으로의 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골문 상처는 완벽하게 짜내야죠. 고름을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이윤택 씨뿐만이 아니라 문화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많은 명망가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이룬 성취들이 혹시라도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력과 노동력을 착취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재평가 후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 새로운 그런 창의력의 가치들을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에 지금 젊은이들의 과감한 용기 있는 그런 어떤 폭로들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일정 정도 힘을 갖고 있다는 어른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좀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도 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돼야겠고요. 더 이상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